부처님의 원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성불하십시오. 오늘은 이조사와 해가 대사편으로 우리 불자님들과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우리 절집에 8대 종파에 관해서 중국에서는 재미나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오늘 팁으로 한 말씀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밀종 알죠? 밀종. 밀종은 밀종부 선종빈, 정토 방편, 유식 좀 너게럽고 좀 복잡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밀종을 공부하면은 밀종을 수행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부자랍니다. 저절로 다 부자래요. 그런데 선종을 공부하고 선종을 수행하면 전부 다 가난. 그래서 밀부 선빈. 밀종을 공부하면은 부자고 선종을 공부하면은 가난해진다. 이거는 어쩌면은 하나의 통계인데 이거는 맞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식을 공부하면 좀 이렇게 복잡하고, 천탱을 공부하면은 어리조직이 상당히 그것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하음을 공부하면은 좀 전통적이고 좀 까탈을 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음을 공부하네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한번 짚고 넘어가냐 하면은, 우리가 요즘 제사 같은 거 간소화하잖아요. 그죠? 간소화하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완전히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절에라도 와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이건 틀림없는 가난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선종이 그렇잖아요. 싹 다 썰어버렸거든. 싹 다 썰어버리고 나서 가난해진 겁니다. 사바세계는 행식 속에 내용이 담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싸그리 절차를 없애버리면은 그만 자기 설 차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간소화하되 하긴 해야 된다. 차례라든지 제사 같은 문제들 말입니다. 너무 없애버리면은 안 된다. 특히 우리 불자들은 다 없애버리면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사람 아니고 짐승하고 똑같지. 짐승은 조상들 모셔놓고 제사 안 지내거든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제사라는 것이 꼭 제사라가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거거든. 그 가운데 이제 가정의 윤리도 쓰고 가정의 행식이 섬으로 인해 가지고 내용이 알차게 담깁니다. 내용이 담겨야 행복하죠. 우리 스님들, 우리 선사 스님네들이 만약에 부자라면은 이거는 뭡니까? 선사가 아니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100%에서 80%는 선수행을 하면은, 부자가 되면은 선수행을 잘못한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그죠? 자, 오늘은 길은 없다 무로. 참 길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슴이 뻥 뚫립니까? 막힙니까? 항상 물어볼 겁니다. 어떨 적은 뚫리고 어떨 적은 막힐 겁니다. 정말 길이 없어서 없다 그러는지, 있는데 없다 그러는지, 없는 그 길이 그 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는지, 법제랑 같이 뭡니까? 가봐야 알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조사입니다. 이조사는 앞에서 보면은 아체행이죠.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이 건물이 너무 커서 사진을 밑에 계단에 내려서 찍었습니다.
그래야 완전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계단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파노라마로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대웅 보존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비진 종풍이라 그래가지고 빗자는 그 불자 밑에 일자 들어있는 거 있죠. 조비 혹시 들어봤어요? 조조 아들, 둘째 아들. 비진 종풍이라 그래가지고 종풍을 크게 떨친다라는 글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이제 안희성입니다, 그죠? 안희성은 바로 여기죠. 여기고 강소성이 옆에 있고 하남성이 위로 있고 옆으로 산동성 위로 이렇게 쭉 돼 있죠. 하북성을 여기에서 한번 이제 기억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 하북성은 나중에 우리 해가 스님이 입적해서 묻힌 곳이 이제 하북성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조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삼조사가 있죠. 그 주위로는 보면은 이제 바로 사조사, 오조사가 있습니다. 밑으로는 강소성, 호북성, 위로 하남성 쭉 이렇게 잘 쌓여 있죠. 그래 안희성은 어쩌면은 가장 곡창지대의 중심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강서라든지 밑으로도 호남도 역시 곡창지대지만은 안희성도 개발은 좀 늦게 되었는데도 살기는 참 좋은 곳입니다. 왜 개발이 좀 늦게 되었느냐고 알 수 있냐면요, 차를 타고 가보다 보면은 중국은 성이 이렇게 구분돼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수성에서 남경 쪽에서 옛날에 차를 타고 가보면은 강소성까지는 고속도로가 잘 나 있는데 안희성으로 딱 넘어가면은 길이 엉망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 그 주위로 산을 보면은 바로 이조사가 있는 곳이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공산이고, 그 옆으로는 바로 천주산이 있고, 천주산, 사공산 참 아름다운 곳이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우리가 낯익은 산이 또 있죠. 구화산도 상당히 1342m나 됩니다. 그 옆에 또 뭡니까? 항산이 있죠. 정말 아름다운 데죠, 그죠? 이와 같은 좋은 명상들을 끼고 있는 데가 저 안희산, 그것도 이제 이조사, 삼조사가 있는 곳이죠. 항산은 다 가봤죠? 안 가봤어요? 돈 나눴다 말랐고 가봐야 됩니다, 그죠?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위에 꿰라이 북한산, 황산 꿰라이 북한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악을 보고 나면은, 오악이라 그러면은 뭡니까? 태산, 화산, 항산, 행산, 숭산, 이래가지고 오악입니다. 이 오악을 보고 나면 중국 다른 산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산. 그런데 황산에 와가지고 황산을 딱 보고 나면은 이제는 오악도 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맹산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보살님 피가 내가 있어. 우리 처사님하고 가족끼리 가면 더 좋습니다. 이 황산을 구화산하고 같이 이렇게 거리도 얼마 되지 않고, 구화산은 우리 대원사 불조님들은 다 갔다 왔습니다, 그죠? 정말 좋은 성지 아닙니까? 자, 사공산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주사가 있는 곳 사공산 주복은 한 1227m 정도 됩니다. 옛날에 그 전국시대 때 순우시라는 사람이 사공이라는 배설을 했답니다. 배설을 하고 나서는 청렴하게 살다가 산으로 들어가서 살았답니다. 그곳이 사공산. 물론 또 다른 말로 넉사자 빌공자도 쓰고 생각사자 빌공자도 쓰고 해가지고 불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진 산입니다. 산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조사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밑에는 하원이라 그러고 상원은 좀 더 엄밀히 이제 정진할 수 있는 곳, 깊은 산 속에서 깊은 이제 옛날 같으면 바위 틈에서 바위 굴에서 정진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상원입니다. 딱 가서 보면은 생각나는 게 우리 통도사 그 극락암 가보셨죠? 극락암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뒤에가 전부 뭡니까? 암벽이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나는 아주 천혜의 도랑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천혜의 도랑입니다. 29조 해가대사. 이 해가대사는 실로 참 힘든 수행을 하시고 힘든 고행을 하시고 선종의 법맥을 아래로 잘 전하고 마지막에는 또 다른 종도들에게 그 불의의 죽음으로 이제 가신 분이 이제 해가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해가대사는 해가대사의 그 출생 연도는 봐보면은 우리가 위진 남북조 시대. 남북조라 그러면은 이제 남조 5호가 되고 북조는 뭡니까? 16국이 16나라가 신생사멸합니다. 계속 태어났다 망하고 태어났다 망하고 생기고 망하고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그 난리통에 태어납니다. 태어나 가지고 수나라가 이제 통일되어서 잠깐 수나라에 걸쳐서 사시다가 이제 입적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입적하실 적에는 다행히 그 당시에도 종파 싸움이 있었고 말씀드렸죠.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종파가 바뀌면은 사상이 바뀌면은 피를 부릅니다. 피를. 그래서 종교가 같은데도 피를 부르고 또 거기에다가 북주 무제가 바로 우리가 말하면은 폐부를 하죠, 그죠? 폐부를 하는 바람에 이제 산으로 피했다가 그 피한 산이 뭡니까? 사공산이죠. 피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제자도 해가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전법도 하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왔는데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훌륭한 수행자 밑에는 또 많은 신도가 또 따르겠죠. 많은 신도가 따랐는데도 다시 외도로 몰립니다. 그래서 외도로 몰려서 그만 우리가 말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피살이죠. 피살되었는데 피살된 그 해가를 그냥 산에다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는데도 희한하게 그때 나이가 107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렸는데도 시체가 안 썩는 겁니다. 거기다가 향기까지 나니까 다시 해가대사의 그 법신을 뭡니까? 강에다가 장하라는 강에다가 그러니까 넣어버립니다. 넣어버리니까 그 법신이 떠서 거꾸로 거슬러서 18리 9km 정도를 올라갔답니다.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결가부자를 한 채로 올라가가지고 그곳에 분들이 해가대사를 이렇게 잘 모신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이조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하북 지역을 이야기했죠. 그 하북 지역에 이제 이조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조사는 안이성이니까 한참 밑에입니다, 그죠? 이 해가대사에 이제 우리 선사상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봐봅니다. 해가대사의 선사상은 달마대사의 선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았겠죠. 바로 정리해 보면 딱 세 문구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세 문구. 물리가 상해하고 행질이 상관한다. 문자와 이치가 서로 통하고 서로 화합하고 이 문자와 이치, 문자와 도리 이것은 항상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게 문자는 뭡니까? 드러나 있는 행상이고 이치는 뭡니까? 본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저는 육경과 육경으로 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와 도리는 서로 이렇게 어울린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이제 부처님 법이죠. 그리고 또 행과 질, 행 또한 뭡니까? 이 문하고 같아서 문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행상이죠. 그다음에 질은 본질이죠. 생상과 본질은 서로 꿰뚫고 있다. 서로 통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이제 달마 시대 때 오면은 그래도 대성의 그 선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성의 반야도리가 나름대로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타가 전부가 다 이렇게 합해지고 있습니다. 합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가 상해하고 행질이 상관한다고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문이라고 하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달마가의 사상에 비유하면은 바로 행입이라 그럽니다. 행입은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우리가 저분 달마 선을 공부할 적에 선사상을 통해서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수행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세상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받아들이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그리하면은 바로 이입은 이제 본질이죠. 본질이고 이거는 이제 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본래 진리 자체이겠죠. 이제 선에서 보면 이제 심 자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결국에는 서로 합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바로 달마의 그 뭡니까 이입사행론을 그대로 이렇게 능가경을 말을 통해서 이렇게 딱 줄여놓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행입을 실상이라 그런다면은 이제 이입을 진성이라 그러죠. 이 두 개가 하나이다, 합일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전유염해 부재 화언이라 그래가지고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지혜를 염해라. 지혜를 염해라. 지혜를 염해라. 이것은 이제 생각염지죠. 염해하라. 이것은 바로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깨닫기 위한 지혜에다가 두라는 겁니다. 그죠? 지혜에다 두라는 거죠. 더러운 곳에 번뇌에 두지 말고 지혜라는 두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재하웬이라, 그 어떤 말이라든지 언어에 있지 않다. 결국 위하고 얼추 비슷한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전식득지라는 말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뭐죠? 항상 지혜를 써서 지혜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어라. 중생은 약간 마음이 오염되어져 있으니까, 더러워져 있으니까 수행을 해서 생각을 굴려서 지혜를 굴려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말이 이제 오로지 염해하라는 곳에 이제 들어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망연, 부덕, 정관이라 그래서 망연이라 그러면은 바로 언서를 잊고 생각을 잊고, 그 다음에 바로 얻을 바 없는 정관을 하라. 올바른 관을 하라. 올바른 달마 같으면은 달마의 선사성을 이었으니까 올바른 백관을 하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결국 이것은 이 세 개를 어울러 보면은 결코 달마의 선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잘 보존시켰다는데 큰 뭡니까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산속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이것을 보존한 겁니다. 조금 어려웠으니까 조금 쉬운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넘어가죠. 그죠? 요즘 젊은이들 결혼 다 잘합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다 중국에도 보니까 바빠서 결혼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공원에 나가면은 부모들이 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명패를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누구 명패입니까? 센스가 좋네요. 바로 자녀들의 신상입니다. 자녀들 사진하고 인적상
주소가 어디고 몇 살이고 월급 얼마 받고 뭐 사진까지 딱 붙여가지고 그래 서로 이걸 달고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 문화를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다음에 우리 절에도 아마 그렇게 제가 발전시킬 겁니다. 어쨌든 그래 해서라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도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제 명절날 되면은 전부 다 각자 집으로 가기. 둘이 합쳐가지고 뭐 방문하기 없기. 니는 너 집 가고 우리는 우리 집 가고. 그래 애는 어떤 애들은 우리는 애를 아예 안 놓는다. 그래 이게 지금의 결혼 문화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가정의 윤리가 자꾸 망가지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억지로라도 간단하게 해서 그죠? 차례라도 지내고 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어른을 모실 줄 알고 자식도 이렇게 거느릴 줄 압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단비입설. 단비입설은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해가 대사가 달마 대사를 만나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단비는 팔을 자른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죠? 해가라는 젊은 청년이 젊은 한 40은 된 것 같더라고. 달마 대사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 달마 대사는 도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행이 높아서 돈은 높은데 아까 사상의 차이는 무섭다 그랬죠. 이념의 차이는 무섭습니다. 절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산속에서 저렇게 소림구르에서 이렇게 면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도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나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해가죠. 해가 가서 딱 찾아가는데 달마가 어쩌고 있습니까? 눈을 내리깔고는 본 척도 안 합니다. 본 척도 안 하죠. 그래서 저녁 무렵이 되니까 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자꾸 옆에서 말을 이제 붙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말을 꺼냈겠죠. 그대는 누구냐 그러니까 뭐 타러 왔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나는 불도를 구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달마 대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법은 재불의 묘도는 묘해서 아무나 알 수가 없다네. 이렇게 살짝 어쩝니까? 낮추어서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가가 어땠겠습니까? 기분이 그래도 도인 찾아서 온 멋있는 내가 남자인데 사나이 중에 사나이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살짝 무시받으니까 아이라 그럼 내가 진짜로 내가 내 신심을 보여줘야 된다 하고 칼을 가지고 자기 팔을 잘랐다. 그래서 본래 해가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로 말하는 이제 뭐 군인 같은 장병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백이 대단한 젊은이죠. 그래서 찾아왔는데 살짝 무시를 하니까 그만 팔을 자르니까 그때 야 이놈 봐라 그래 됐네 이렇게 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자를 기르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가지고 방법을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 뭡니까? 야 그래 니 대단하다 정말 이쁘고 니 정말 잘났네 이렇게 계속 좋은 말로 띄워 가지고 사귀는 방법. 또 하나는 뭐고? 에이구 정말 10개 가져와도 내 눈도 깜짝 안 한다고 이렇게 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어떤 방법이 통할까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금방 달마 대사가 썼던 방법을 많이 씁니다. 에이 니 같은 놈이 무슨 도를 닦아. 한 1년 깎고 있다가 다음 되면 머리 길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올 거다. 딱 이렇게 살짝 핀잔을 주는 거야. 그럼 살짝 무시한 거죠. 그때 뭐 합니까? 입을 깨무는 거죠. 그냥 아이고 죽어도 내가 다음에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주
종심선사, 백림선사 이야기할 적에 한번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죠? 상근기한테는 뭡니까? 들어 누워서 그래 왔는가 하고, 하근기한테는 뭐고 벌쩍 뛰 내려가 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세상이 통한다고 한 말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담비 입술입니다. 내용이 참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꼭 이거는 참고하면서 어른들 이야기를 참고해서 우리가 세상을 한번 이렇게 간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길에서 오체 투지하고 있죠. 이 구화산으로 붙어서 삼보일배하는 스님입니다. 그 앞에는 이제 오다산의 그 세 비구니 스님이 저 보타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대산까지 삼보일배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길에서 만나서 사진을 담았습니다. 꼬박 한 3년을 가야 한답니다. 3년. 그 3년을 이렇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저 사람들 저력이 있습니다. 3년을 땅을 엎져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한다는 거라. 그래서 해낸다는 거죠. 이제 이게 정진의 힘인데, 저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저 바탕에 깔리는 저력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우리가 구천에 구화산 갔을 적에도 우리가 목격했는데 그 계단이 엄청납니다. 그 지장 그 보살님 딱 자대까지 가려면은 계단이 엄청난데, 그 계단 올라가면서 뭐하고 올라갑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절하면서 올라가면 진 사람 절하는 거고, 그렇죠? 이기면 그냥 올라가고, 가위바위보 지면 또 엎지가 절하고, 엎지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걸어 올라가고, 이런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중국은 그래도 불법이 살아있다. 다음에 또 왜 살아있는지도 다음에 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선당이죠. 선당을 보면은 이제 사면이 정각에 둘러져 하나의 원을 이루며 각 정각에서 모두 자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해랑처럼 있죠. 불국사 해랑처럼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비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게 마당입니다. 마당 이렇게 비어 있죠. 그럼 정각이 이렇게 사방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뒤로 넘어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보면은 그 정각은 사방으로 쌓여진 정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툇마루가 하나 있으면서 밑에는, 앞에는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툇마루에 수행자가 앉아서 정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사방으로 되어 있죠. 가운데는 텅 비었고, 그래, 이건 좀 특징적인 또 선방이죠. 선당이죠. 일반적으로는 또 크게 선당을 지어서 아주 2층으로 높게 짓습니다. 아주 높게. 왜냐하면 그곳에서 운동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지도 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주 높게 짓죠.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선당이죠. 이곳에서 우리 이 이조사는 이 선당에 한꺼번에 뭡니까? 500명씩 앉아서 자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00명. 500명이면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많이 앉는 선방이 옛날에 이야기 들으니 이제 봉암사, 젊은 스님들 이제 한 70명 그리 한 들은 적이 있습니다. 50명, 70명. 그래 안 하면 일반 선원에서는 뭐 20명, 30명. 물론 중국에서도 20명, 30명 앉아서 수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처소가 큰 스님이 계신 곳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500명, 양주에 있는 고맹사에서는 한꺼번에 600명, 거기는 우리 처사님들까지 다 같이 정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을 이렇게 거룩하게, 건물도 잘 짓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픈데 가보면은 참 멋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또 같이 우리 불자님들과 한번 생각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능가경을 이제 달마대사가 해가한테 전사했다는 것은 아까
식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내가 식을 내 마음을 전환시켜서 어리숙음에서 깨달음으로 전환시켜서 깨달음을 얻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전식덕지라 그랬죠. 이걸 좀 더 현대적으로 우리가 한번 가미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바둑 계약은 누구 하고 했습니까? 이세돌이 하고 했죠. 어쨌습니까? 이세돌이가 4대 1인가 그랬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알파고는 몇 개월짜리입니다. 그죠? 몇 개월짜리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입니다. 근데 이세돌이는 그래도 몇십 년을 수련해온 건데 그 수련해온 그 이세돌을 몇 개월짜리 알파고가 능가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인식작용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인식작용인데 이걸 분별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식작용, 이 분별작용이 우리가 말하는 이 제6식입니다. 제6식이 하는데 제6식이 발달되어서 그와 같은 인공지능을 이렇게 종합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지능 자체가 우리 인간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인식작용이 우리가 계산기를 놓고 계산기를 풀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해진 대로 답을 찾아내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알파고. 우리가 또 그다음에 우리 인식작용이라는 건 다 알죠. 셰이프라는 그 로봇이 있는데 들어봤어요. 이 셰이프는 조그마한 이 로봇입니다. 그런데 로봇 주인이 박사가 에이 셰이프 저기 가가지고 백돌 쌓기를 하라 그러니까 백돌 쌓기를 합니다. 싹싹 쌓았는데 다 쌓고 나니까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웃고 있는데 주인이 다시 문하락 하니까 그래 뭐 주인이 문하락 하니까 뭐 안 무너지 하고 딱 싹 무너집니다. 근데 두 번 했는데 또 두 번째 또 문하락 그럽니다. 세 번째 딱 쌓았는데 이제 문하락 또 문하락 하는 거라. 로봇입니까? 인식작용이 어떤 작용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작용을 가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문화에 대해 안 문화에 대해 정말 기분 되게 나빠. 이렇게 딱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빨리 문학하니까 가가지고 어cab니까? 사정도 없이 확 헤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당한 명령이라서 들을 수가 없다는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인식작용이 합니다. 이게 분별 육식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식은 이와 같은 분별하는 이 작용을 뭡니까? 지혜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이제 유식인 겁니다. 이것이 바꾸는 게 묘관찰지라 그래가지고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관찰해야 되겠습니까? 묘하게 제대로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묘관찰주를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식을. 그래야만이 이제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7식이라고 있는데 이 7식은 말라야식이라 그러고 이걸 우리는 에고라 그러는데 에고가 뭡니까? 내라고 생각하는 거. 나야 나 하고 나를 집착하는 것을 어떤 게 한다고? 제7식이 합니다. 그럼 이 제7식 말라야식도 또 전환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평등성교로 전환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레야식이라는 제8식도 대원경기로 이렇게 전환을 시킵니다. 앞에 있는 전5식도 성소작지로 정말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결실을 바르게 거두어갈 수 있도록 전환시킵니다. 이것을 인식작용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분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머리를 써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머리를 써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된 로봇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 로봇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보다 머리가 한 100배는 좋을 테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분별로, 이게 이제 유식인데 그 유식을 나쁘는 건 아닙니다. 분별로서 이루어진 이걸 가지고 IQ가 300이 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절대로 깨달음을 저는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분별식으로 일어나고 자기를 집착해서 일어나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전환시키는데도 여기에는 뭐가 중요한 문제가 있냐면요, 본래 우리가 온 개공할 적에 4대가 모여서 색이 되고 색이 점차 하나씩 연기시켜서 일어납니다. 이게 연기시켜서 일어나 가지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식이 딱 일어납니다. 이게 연기돼서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번 시간에 하나씩 둘씩 드러내는 거라 그랬죠. 하나씩 둘씩 비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채워나가면은 재고 똑똑해지고 자꾸 전환시켜 가는데도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들도 인식작용은 있는데 깨달음은 얻을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현상이 온다고? 특이점이라고 들어봤죠. 이 특이점은 로봇들이 인간을 지배해버릴 때,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앞으로 몇 년 남았다? 책에 보니까 한 30년 남았다. 그러면 인간이 로봇을 안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죽을 줄 모르고 죽어도 만든다. 그게 불나방처럼 불을 날라 찾아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이 로봇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데 로봇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인간을 지배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잘못돼서 일어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하면 절대 옳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들을, 인식작용에 뛰어난 로봇들을 우리 인간이 만들면 안 된다. 이게 답이죠. 이제 왜냐면 오래 살려면, 인간을 좀 유지하려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행을 한다 생각해 보면, 이게 이 그림을 잘 한번 봐보십시오. 이 그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식들이 전부 다 지혜로서 전환됩니다. 지혜로 전환되면 전부 다 깨달음으로 이제 바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깨달음의 빛이 이렇게,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깨달음의 세계라 그랬죠. 깨달음의 세계는 이 삼라만상을 제가 써놨잖아요. 이 깨달음의 빛이, 반야의 빛은 이 자성에서 나오는데, 자성에서 나온 반야의 빛은 삼라만상을 다 부처님 세계로 다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아까 내가 나를 집착하는 내야 하는 에고가 있죠. 에고가 있어가지고 이 빛을 탁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까 분별식이 있었죠, 그죠? 분별하는 육식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다 분별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면은 부처님으로 봐야 되는데, 부처님 아니고 저 옛날에 나를 엄청나게 괴롭힌 그 놈이네 하고 이렇게 딱 봐버리는 거라. 그게 뭡니까? 자기의 분별에 의해서 올바른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중생은, 그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은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별심을 없애야 되겠죠. 집착을 없애야 되겠죠. 없애면 이것이 올라갔던 게 싹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분별이 불생해야 흠행자조라.
분별이 생기지 않아야만이 깨달음의 자리가, 마음 자리가 드러나고, 심식이 정멸해야 무일 동념 참여 심행 정각이라. 그래서 마음이 고요히 깔아앉아서 깔아앉으면은 그때는 뭔가 깨달음의 상태가 되진다. 이것은 우리가 유식을 통해서 금방 제가 특이증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수행의 원리는 우리가 찾을 수는 있죠.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 분별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그와 같이 된다면은 우리는 마음 자리가 그냥 드러난다. 제가 2011년도에 이조사를 갔을 때는 이조사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웅장하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불사를 그렇게 해요, 중국에. 이렇게 옛날에 11년도에 이랬는데 10년 만에 완전히 대도랑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적에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무슨 그 뭐 절이 있고 뭐 이러는데, 그건 택도 아닌 말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상원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상원 입구가 있죠. 쭉 올라가 보면은 이제 30분 정도를 이제 걸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그죠?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폐관 수행도 하기 위해서 바로 선치를 내기 위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죠. 젊은 수자 스님이 한 분이 뭘 지고 올라가죠. 지금 뭔지 알아요? 이분 스님이 이제 대각이라는 스님인데, 저 상원에 올라가서 폐관 수행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폐관 수행. 이제 문 닫고 폐관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저와 같은 젊은 스님들이 죽어도 정진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일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상당히 다행입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저 마음속에는 중국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실제로 딱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의 미래가 저곳에도 있네. 우리 대한민국도 대단하지만은 중국 앞으로 정말 저 사람들이 또 한 시대를, 불교의 한 시대를 열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진 나왔습니까? 저 어디 본 사람이죠? 이게 이제 폐관 수행하는 분을 제가 찾아간 겁니다. 이거는 남아선사에서 제가 정진을 하고, 거기 정진하면서 사귄 스님 한 분이 자기 사행이 폐관 수행을 하는데 12년째 한다는 거라. 12년째. 그래 내가 안 가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한번 가봤죠. 가가지고 이제 대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뭐 물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프, 네 하이메이 가이고도 봐. 왜냐하면은 수프는 이제 스님입니다. 이제 스님 아직까지 도를 못 깨달았는가 봐요. 이렇게. 사실은 이게 완전히 빤 맞을 말이야. 그런데 외국인이니까 상관이 없죠. 바로 쿡 한번 찔러보는 거죠. 팅수어, 내가 듣기로는 12년 동안을 폐관을 한다고 들었다는 거야. 12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전뭐 하이짜이 서알리엔 삐과마 이렇게 12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답이 또 너무 신통했어요. 그래서 한참 웃어서 샀더니만은 이러는 거예요. 답이 내 나가면은 감옥 가야 될지 모른다. 왜냐고? 12년 전에 불사를 하다가 죄를 지어서 감방에 갈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문 닫고 들어 앉아 버렸대.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말이죠. 그 들어 앉았다고 안 잡아가겠어. 그런데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사진을 남겼는데, 이렇게 정진을 열심히 해요. 자, 정경이죠. 정경이 참 아름답고, 그야말로 그 한쪽에는 바위가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개울이 쫙 있고 하늘은 정말 높고 멋있고 자, 해발이 높은 곳에 수행자들이 정말 수행하기 좋은데 천혜의 어떤 도랑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이 도랑을 가고 느낀 느낌이 상당히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내가 잘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중국에는 이제 여름에는 앙거라 그러고 겨울에는 선칠이라 그래요. 선칠은 7일 동안 용맹정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7일 동안 대정산매에 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우리 성철 큰 스님께서 7일간 용맹정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도 안목이 있고 해안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참 뿌듯하대요, 그죠? 자, 여기는 이제 폐관에 가죠. 이제 스님들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산매에 들은가를 안다 그랬죠? 바로 밥을 갖다 드리면은 밥이 줄어야 되는데 밥이 안 줄면은 산매에 들은 겁니다, 그죠? 그럼 다음 7강 때는 이제 복음사와 해양선사에 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장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강의 소선과 같이 한 인연으로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 은혜가 충만하여 심신 건강하고 복로 구족하시길 불전의 애축은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